안녕하세요. 아이심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5개월 된 상담 사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15개월이면 영세반에 속해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15개월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12달이 지나서 걸음을 아장아장 하면서 한두 단어를 이렇게 말하면서 기관으로 등원하게 돼요. 그런데요, 기관으로 등원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3명의 친구들이 같이 지내요. 이 3명의 친구만 같이 지내면 좋은데요. 교사는 1대3으로 2반이 되면 한 공간에서 6명의 친구들이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구를 충분히 받아주던 안 받아주던 이 아이들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특하게도 이 아이들은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도 기특한 거고, 울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기대면서 이 세상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요, 울거나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낮잠을 자기 직전, 자기 일어난 후 이럴 때는요, 기가 많이 문란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가 많이 문란해지는 시기인데 아이들은 그때 온전히 자기의 짜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기분이 잘 좋아져야 되는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낯선데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불편한지를 잘 표현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아이들은 더 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가 기관에 와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9시에 등원해서 30분가량 놀다가 놀이를 좀 하는 듯 하다가 졸리면 짜증을 내면서 머리를 쥐어 뜯는데요. 그리고 좀 졸린가 해서 좀 재워보려고 평소에 하던 촉촉이를 입에 물고 좀 이렇게 스탐트담 하면서 재워주다 보면 또 다른 친구들이 등원하기도 하고, 또 놀이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졸려하는 친구들은 자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놀이를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요, 점심 먹을 쯤에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낮잠을 자려고 하면 또 그게 싫어서 막 머리를 쥐어뜯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팔다리를 휘적휘적 하면서 이제 옆에서 재워주면 쪽쪽이를 물려서 잠이 들고, 일어날 땐 또 개운하게 깨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깨우면 뭐 과자를 찾거나 엄마 깎아 이러면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과자를 주면서 뭐 사탕을 주면서 기분을 얼른 달랬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15개월인데 이게 다른 조용한 공간에서 분리해서 커튼을 아늑하게 치고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잠도 재워봤고, 또 최대한 잘 재워보려고 1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애썼는데도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이동만 하고 딱히 집중하는 게 없고, 물건을 집을 때도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집는 것 같아서 발달상의 문제인지 기질 문제인지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인지 궁금하다라고 상담을 주셨어요. 이에 대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주말인데도 고민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돼서 제가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15개월이 돼서 원에 오는 아이들은요, 이 선생님들이 워낙 노련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함께 맞물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제가 유능하고 어떤 선생님이 유능하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판단이 내려지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우선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잠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밤에는 깊은 잠을 자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데 부모님의 민감성이 교사의 민감성이랑 달라서 부모님은 그저 그냥 지낼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있고요. 교사 입장에 좀 민감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크게 걱정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려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편안하게 성장시키려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상담으로 질문을 이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밤에 잘 자나요? 아니면 놀이할 때 기질적으로 예민할 때는 어떨 때가 가장 예민한가요? 아니면 편안할 때는 어떨 때가 편안한가요? 뭘 가장 좋아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어떨 때 좋아해요? 이러면서 좋아하는 요소와 발달이 필요한 요소를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지내는 기본 정보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할 때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잘 짚나요? 아니면 울음이 많진 않나요? 이런 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확답을 받으려고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좋아질 방법으로 이 아이가 15분 내내 울다가 잠들었다. 그러면요. 한 번에 안 울면서 자는 경우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딱 1분을 줄이려고 너의 온 세상이 내가 되도록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아침에 와서 너무 크게 반기면서 꼭 안아준다거나 그래도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듣고 있어. 언젠간 이런 모습으로 더 똑똑하게 지금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보다 더 총명하게 내 에너지를 받고 더 나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이로 그 발달이 발현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용을 해보고 꼭 제가 해내거든요. 부모님이 몰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이 아이에게 저는 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접근을 해요.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게 뭐일 수 있냐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는요. 일과에서 이 발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요소들이 놓쳐진 게 없는지 작년에는 너무너무 괜찮았던 것들이 올해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거는 그 아이에게 전체 세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맞았던 환경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요. 영세 아이들은 15개월이면 좀 큰 편인 영세에 속해요. 6개월에 들어오는 영세도 영세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15개월의 아이도 영세에 속해요. 그러면 이 6개월의 영세는 고개도 못 가는데 15개월의 영세는 걷기도 시작하고 뭔가 짚기도 하고 1세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요. 낮잠을 2번 재워야 될지 1번 재워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후반부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낮잠을 한 번으로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오전에는 자고 싶은 아이들은 자는데 자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놀이를 이어서 하게끔 하는 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요. 이 한 아이를 위해서 낮잠 시간을 한번 몰아보기도 할 것 같아요. 원래 6개월, 8개월, 12개월 아이들처럼 10시 반쯤에 1타임 오전 낮잠 타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자는 아이도 있고 안 자는 아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졸려서 시끄러워도 자야 기질적으로 편안한 아이예요. 저를 만나면요. 아이들이 예민하다가도 이불을 깔아주면 옆에서 자는 아이도 있고 노는 아이도 있고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 많은 상황의 일과들을 개별 아이들에 따라서 각각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반이고 기관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예민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예민하지 않다고 안 봐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10시 반쯤 이불을 깔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모두 다 꿀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같이 자게끔 해서 이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10분 있다가 원래 앉았던 아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놀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요, 편안한 상호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깨어도 장구를 치고 있어도 이 아이는 다시 잠을 잘 거예요. 그런데 졸리지 않은데 딱 졸릴 쯤 이 모든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몰라서 머리를 쥐어뜯거나 팔다리를 이렇게 허둥거리면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상황이 해도 그렇게도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또 그 다음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요. 옆에 뭐 장난감을 막 이렇게 그 텐트처럼 지어준다거나, 좋아하는 인형을 잡아준다거나, 뭐 엄마 까까 이랬으면 엄마 까까를 안고 자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말 한마디만으로 될 수 있어요. 엄마 전화할까? 근데 엄마 전화할까?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응이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전화할까? 눈물 나왔어. 눈물 닦을까? 아빠한테 전화할까? 이거 잡을까? 이거 줄까? 까까 사줄까? 까까 사러 갈까? 이렇게 하면서 응 이렇게 나오면 대답해봐. 응?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응 대답했어요 이러면서 피날레처럼 옆에 친구한테 자랑하고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예민했던 기질을 이렇게 점점 기분 좋게 달래는 방법들을 배워가요. 이 방법이 또 안 된다. 그러면요, 평소에 좋아했던 거, 평소에 기분 좋은 거를 막 쥐어주는 거예요. 뭐, 내 최애 놀이는 이불을 썰매를 태워주는 거야. 그러면 썰매를 내가 생각했을 때 10번이면 최대한 좋다. 이렇게 하면 까릉까릉 웃을 때까지 10번을 신나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번을 더 태워줘요. 내 기준보다 그 아이 기준에서 5번을 더 태워준 다음에 더 하자. 아니야, 더해. 한 번만 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만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자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할까? 이러면서 까릉까릉 웃으면서 신나게 놀아야 잠잘 태세가 돼요. 그럼 오전에 잘 놀고 오후에 진짜 꿀잠 자게 해서 내가 이 아이는 50분밖에 안 자는 거를 내가 1시간 반, 2시간 반 깊이 재워서 크게 해줄 거야. 이 아이는 예민한 것 같으니까 내가 기질이 예민하던 뭐하던 이 아이를 내가 충분하게 도와줘서 이제 잠을 푹 자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오전에 노래를 방방방 틀어서 뭐 율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신체 활동을 신나게 하고 또 다양한 감각, 인지 활동, 또 내 욕구를 충분히 풀기 애들을 충분히 주면서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서 졸려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저는 신나게 해줄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했을 때는 되는 게 있거든요. 그 한 끗의 차이는 유능하고 안 유능하고 그게 아니라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점은 끝까지 이 힘든 아이 한 명이라도 누가 뭐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빠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저를 따라 하더라도 제가 했을 때는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봐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 일상 상황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개인정보는 빼고, 제가 보는 요소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주말인데도 너무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장문의 글로 좀 상담을 해주셨던 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저도 월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고민을 깊이 했더니 내일 됐는데 이 아이가 잠도 자고 벌떡 일어나서 또 개운하게 노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민이 뭐 괜한 고민이었듯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끝을 쳤기 때문에 라면을 끓일 때 물이 팔팔팔 끓는 것처럼 100도씨가 된 지점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에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그런 일이 없다면요, 저는 어떤 요소든 제가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찾아서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까까 이러면서 낮잠에서 일어나려고 깨려고 했을 때 집에서 뭐 쪽쪽이를 물려주거나 과자를 줬던 것 같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장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과자든 뭐든 과자가 아니면 또 바람직한 요소를 내가 찾아내면 돼요. 이 아이가 내 옷깃을 만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옷깃을 빨리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휴지를 돌돌돌 말았을 때, 집착 같은데 집착이 아니라 그게 힌트였던 것 같아. 남들에게 봤을 땐 집착인 게 저한테는 힌트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돌돌 말아서 이거야?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좋아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12개월인 아이들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기질이 까다롭고 둔감한 아이들은 더 빨리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감각적인 거나 내 애씀을 육감적으로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그런 존재로 믿어줬기 때문에 깨이지 않은 영역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깨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조금 더 바람직한 걸로 바꿔줘 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과자가 아니고 다른 거로 점점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뭐 내 가방이 되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고정관념을 모두 깨야 돼요. 가방은 집에 갈 때 매는 거지, 뭐 옷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집착하게 돼서 놀이 못하겠지, 이러다 보면 이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정관념에서 바른 것을 그냥 맞춰라 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에 빨리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잠을 1시간 동안 멍때리는 것을 나는 10분만이라도 줄여줄래. 그러면 1시간 뭐 안 때린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웃겨주고 또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다리를 만지면서 나는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리를 쓰다듬었더니 다리는 또 이렇게 치더래요. 그럼 거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기운으로 만져준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내가 시간을 조금 들여보면 나한테 와서 기대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 아이가 기대러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넌 내가 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넌 편안해져. 이렇게 내가 너 믿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온 세상이 내가 되어주는 거예요.